우리 30대들 보니까요,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4%나 돼요.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44만 원을 은행에 원금 갖고 이자 갚는 데 써야 되죠. 정말 대출 갚느라고 다들 그렇죠. 소리가 납니다.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소문 기자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김효익 교수님 모시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이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지,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교수님. 지난 시간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침체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국 독자니까 궁금한 건 한국 상황이거든요. 우리의 경제 상황, 또 가계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주세요. 예, 경제라는 게 구조적으로 장기 사이클이 있고요. 네. 단기 사이클이 있습니다.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. 예, 작년 4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.3%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. 예, 그런데 올해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돼요. 예, 그런데 우리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. 우리 30대들 보니까요,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4%나 돼요.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44만 원을 은행에 원금 갖고 이자 갚는 데 써야 되죠. 정말 대출 갚느라고 다들 그렇죠. 소리가 납니다.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.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도 40%를 은행에다 이자 갖고 원금 갚는 데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소비할 돈이 별로 없고요.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중소기업들은 어렵지만 대기업들은 940조 정도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.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죠. 우리 GDP 경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5%인데요. 앞서 제가 세계 경제 올해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. 네.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안 되죠. 네.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작년 9월까지는 많이 증가했는데요. 작년 10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뭐 정부가 올해 1.6%, 뭐 한국은 1.7%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.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한 1.2%, 소비도 별로 안 되고 투자도 별로 안 되고 특히 수출이 감소하면서 조금 낮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안정적인 성장률이 보통 2% 정도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1.2%면 상당히 낮네요. 그렇죠. 그래서 2%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에요.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, 자본,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래요. 그럼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왜 떨어지느냐?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요. 보통 일할 수 있는 인구를 15세, 64세 인구라고 그러는데요.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최근에는 우리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나요.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.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? 우리가 8%, 뭐 10% 이렇게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커졌기 네.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.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.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. 한마디로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겁니다. 실질 잠재 성장률이 좀 기대가 낮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고령화도 있고 또 출산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으로도 좀 이어지잖아요. 책에서도 이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이번에 5년마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요. 고갈 시점을 2년 앞당겼어요. 2057년에서 55년으로요.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왜 앞당겨지느냐? 예, 그거는 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일하고 국민연금 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. 낼 사람 줄어들고 받을 사람들 많아지니까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고요. 예,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%좀 넘게 넣었어요. 괜찮은데요, 그 정도면? 그런데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5.4% 목표치를 낮췄거든요.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못 오를 것이다.
그다음에 국민연금 채권도 투자하는데 금리도 낮아질 것이다.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익률도 떨어지니까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죠. 국민연금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. 스스로 다른 여러 가지 저축 수단, 뭐 금융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K클래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는데요.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